대기업 김남국입니다. ABL 바이오 주가가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신고가까지 150원, 약 3호가만 남겨두고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혹시 이 시청자 여러분들은 오늘 ABL 바이오의 주가가 왜 상승을 했는지 알고 계시나요? 아마 이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을 하셔도 안 나올 겁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차근차근 짚어가면서 풀어드릴 건데요. 이전에 빅파마의 계약, 그리고 경쟁사의 계약 이슈, 글로벌 빅파마의 특허권과 관련된 내용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 내용들이 지금 당장에도 주가의 움직임에 있어서 크게 작용을 하고는 있지만 추후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영상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 이 ABL 바이오의 주가가 이제 3일 연속 상승을 했죠. 게다가 오늘은 38,000원을 넘어서서 지금 39,000원대 있습니다. 이 주가 상승의 이유를 좀 찾아보려고 했더니 아무리 찾아봐도 인터넷에 서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라 어떤 내용들이 관련되어 있는지 좀 자세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번 달 초에 미국 머크사와의 계약이 있었죠. 이 면역 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한 임상 계약인데요. 진행성 전이성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이 면역 항암제 ABL1003과 키트루다의 병용요법을 평가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 계약 자체가 이 103과 머크사가 공급하는 키트루다를 병용을 해서 이 안정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임상 1B 그리고 2상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103은 현재까지 이 단독요법의 평가를 위한 임상 1상이 진행이 되고 있었지만 이후 임상에서는 병용요법으로의 이 또 다른 길도 도전하는 듯 합니다. ABL103은 B7H4와 이 4-1BB를 타겟으로 하는 T세포 관여 이중항체인데 B7H4가 발현된 이 종양 미세 환경에서만 4-1BB 다량체를 형성을 하고 이 항암 치료에 가장 중요한 T세포를 활성화 유도를 하면서 인체 내에서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선별하고 공격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는 물질입니다. 게다가 이 정상세포는 공격하지 않는 기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효능적인 부분에서 인정받는 물질이라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이 머크사의 키트루다는 이 펜브롤리주맙 성분인데 이 PD-1 단백질과 PD-L1의 상호작용을 차단을 하면서 이 T세포가 암세포를 인식하고 공격할 수 있는 기전을 가진 약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요 적응증에는 이 흑색종, 비소세포 폐암, 두경부 편평세포암, 그리고 림프종 등 이 다양한 고형암들이 있습니다. 머크사에서 이 키트루다 전세계 매출은 약 238억 달러인데 하나로 따지고 보면 이 31조 8천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글로벌 의약품 매출에서의 이제 1위 등극이 전망이 이제 확실시 되고 있는 거죠. 이 키트루다의 가장 큰 장점이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대상이 굉장히 넓다는 점인데 고유의 이 면역 체계를 활용을 해서 새로운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탄생한 만큼 이 대다수의 고형암을 대상으로 이제 사용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 키트루다 자체가 다수의 임상 연구를 통해서 글로벌에서 18개 암종에 대한 38개 적응증을 승인을 받았고 작년 3월에는 이 미국 FDA에서 특정 바이오 마커를 가진 모든 종류의 고형암을 대상으로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두 약물을 병용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면역 반응이 강화된다는 점인데요. ABL103은 T세포의 활성화를 통해서 이 면역 반응을 증진시키면서 후에 이 키트루다가 이 PD-1의 경로를 차단하면서 면역 시스템이 암세포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1비상 2상을 진행할 예정이고 이 빅파마의 협약 자체가 국내 기업에 있어서 기술력을 높일 수 있거나 아니면 이 기술 이전의 기회로 다가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기대감을 올려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소로는 이 리가켄바이오의 일본 제약사인 오노 약품공업에 ADC 기술 이전을 했는데요. 규모는 약 9,400억 원 수준이고 그 이상의 후속될 가능성까지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가켄바이오의 모습에 ABL 바이오 또한 기대감이 생기면서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는데 같은 ADC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이 기술력을 인정받게 되면서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이 ABL 바이오의 기술 수출 일정이 나온 건 아니지만 이 해당 파이프라인으로 통한 기술 수출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거라 평가가 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빅파마들의 특허가 만료되는 약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 면역 항암제인 펜브롤리주맙 그리고 니볼루맙이 이제 특허가 만료가 되면서 새로운 ADC 파이프라인이 구축이 요구가 되고 있는데 물론 이 바이오시밀러도 분명히 있겠지만 새로운 의약품 개발 자체가 이 환자들의 더 많은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제약 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새로운 약물 탐색과 이 연구에 힘을 쏟고 있는 중이죠.
여기서 이 ABL 바이오의 역할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기존의 면역 항암제에 대한 여러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특허 만료가 되면 병용요법과 이 새로운 약물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기술 이전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기술 이전의 기대감 또한 주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금일 이 ABL 바이오의 시가는 35,150원으로 시작을 해서 현재 15% 상승한 4만원대에서 신고가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제가 전 영상에서 이 저항 라인을 돌파해준다면 이 종고점 탈환의 기회도 염두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상승 추세를 보여준다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 조정 이후에 한 번 더 고점을 돌파할 수 있다는 점 열어두고, 이 조정이 나올 때에는 21선까지 빠질 수 있긴 하겠지만, 다시 이슈가 나와준다면 지금의 5일선 지점에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 또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금일 주가 자체가 52주 신고가 뿐만 아니라 이 최고점까지도 돌파를 해주었습니다. 주가가 고점의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조정의 모습을 보여줄 때에는 다시 한번 최고점을 뚫어줄 수 있다,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상승 모멘텀인 머크사의 병용요법, 그리고 빅파마들의 특허 만료에 대한 기술 수출이라는 이 모멘텀이 너무 많이 깔려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슈들이 나와준다면 상승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눌림목을 공략하는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여배 김남국이었습니다.